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매력적일 수 있어요. 이 매력이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일 수도 있겠죠. 결국 본래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자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어 강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강사의 기본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덕목이란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가벼움이라 할게요. 누군가 속이기 위한 가벼움은 바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바로 신비해 보일수록 더 존경을 받고 싶을수록 더 많이 그 사람을 따라가게 팔로우를 하게 되죠. 이 신비하다는 것은 결국에 모델링, 그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일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농담인 듯 진담인 듯 구별하기 힘든 경험담들. 자신이 뭔가 특별한 듯한 느낌들. 그러나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은 특별하지 않으며 그냥 여러분들 동네에 볼 수 있는 친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 구별하기 힘들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진중한 채 칠판 앞에서 뭔가 선도적인 채, 이런 강사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기출 문제, 다시 말하면 출제자를 헌담하는 거죠. 출제자를 까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더 위대해 보이게 위한 하나의 전략인 거죠. 실제 자신보다 더 커 보기 위해서는 가장 큰 존재. 수능이라면 수능 출제,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출제, 뭐 토익, 대부분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토익은 안 까요. 왜 안 갈까요? 같은 영어 문제인데 토익을 내는 것은 미국에서 내니까 이걸 까기에는 자기 자신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깔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까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나 공무원은 같은 한국인이 내고 토익은 미국인이 내니까 내가 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영어 강사가 여러분이 준비하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 비판적인, 특히 출제자를 비판한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연기하고 있는 거구나. 또는 자신이 연기에 미쳐서 결국 자신이 올바르다는 확신이 종교처럼 강인하게 오는 거예요. 본인이 출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완벽한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뭔가 신비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비추는 그런 강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칠판 앞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출제자를 까거나 기출문제 어떤 유형을 말하거나 이런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문독해를 하거나 또는 편법 같은 거 좀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더 멋있게 그런 분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구문독해는 어차피 문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편법은 문제의 오류를 공략하는 거지 정략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농담이 많거나 뭐 진담인 듯 구별하기 힘든 경험담들이 많으면 그 경험담의 진위를 떠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왜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구별하기 힘든 전략이 뭐라고요? 바로 자신들이 커보기 위해서 자신들을 완벽한 채 연기를 하는 그런 강사들을 특히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건데요. 48개의 파워, 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쓴 사람 중에 맨 마지막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The mysterious makes your forces seem larger, your power more terrifying.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신비롭다는 것은 당신의 힘을 더 커 보이게 하고 당신의 파워를 더 terrifying, 더 강력하게, 그렇죠? 하게 사람들이 공포를 줄 정도로 terrify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종교죠. 종교는 특히나 신비함이 없다면 그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종교 같은 것이 뭡니까? 강의예요. 제가 오래전 강의를 하면서 강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운 학생들을 꽤 봤거든요. 이 강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의 종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면
너 자신을 반드시 의심해봐라. 내가 혹시 쓸데없는 신비로움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이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If you find yourself trapped, cornered, and on defensive in some situation, try a simple experiment.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트랩, 함정에 갇혀 있는 거죠. 뭔가 트랩에 함정에 갇혀 있거나 뭔가 구석에 몰려 있거나 또는 수세에 몰려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심플한 실험을 try 해보세요. Do something that cannot be easily explained or interpreted. 뭔가를 하는데요, 쉽게 설명되지 않고 쉽게 해석되지 않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Choose a simple action but carry out in a way that unsettles your opponent. A way with many possible interpretations, making your intentions obscure. 더 심플한 행위를 선택해보는 거죠. 그러나 carry out, 그것을 수행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상대방이 unsettle, 당황케, settle이 안정이니까 unsettle, 당황케 하는 방식, 또 많은 가능한 해석들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의 의도를 obscure,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젠 이성한테 이런 전법을 많이 쓰죠. 이 이성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이 여자의 관심을 끌려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본능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먹히기도 하지만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이성한테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에서는 또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다음 넘어가서 create a scene that cannot be read.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요, 어떠한 scene, 장면이 읽힐 수 없는, 상대방이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을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There will seem to be no method to your madness, or no rhyme or reason, no single explanation. 사실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특히 독재자들이 많이 하죠. 뭔가 자신이 위대한 척하면서 상대방이 읽을 수 없도록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도저히 공포감에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전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간에 읽을 수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There seems to be no method to your madness. method가 방법,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방법을 특히 method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no method to your madness는 너의 광기 어린 행동일까요? 광기에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거, 시스템 어린 어떤 규칙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라임이라고 해서 반복이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 운이죠. 어떠한 리듬 같은 게 없고, 라임, 운이가 뒤 없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하나의 설명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싱글 인프레이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If you do this right, you will inspire fear and trembling. 자, 이것을 딱 맞게 하면 당신은 공포와 그 다음에 전율 같은 것을 inspire, 불러올 수 있어요. It is called a feigned madness of Hamlet tactic, for Hamlet used it to great effect in Shakespeare play, frightening his stepfather Claudius through the mystery of his behavior. 자, 이것을 뭐라고 불리냐면 feign, 가장된 광기라는 거죠. 진짜 광기는 아닌 거예요. 가장된 광기이며 햄릿의 전략이죠. 햄릿의 과장된 광기라는 전략이라 불리며, 왜냐면 햄릿은 그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효과를 봤거든요.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희극에서 효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frightening his stepfather, 그의 아버지 클라우디우스를 무섭게 frightening, 겁줬다는 거죠. mysterious his behavior, 그 행동이 그 미스테리함을 통해서 줬다는 겁니다. 더 미스테리어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스테리하다는 것은 결국 당신의 힘을 더 커 보이게 하며 당신의 파워를 더 terrifying, 무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독재자가 가장 많이 쓰는 전법이면서도 강사들도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신비한 척하며 멋있는 척하며 출제자나 기출의 문제를 까거나 비아냥거리면 그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뭔가 신비스러운 강력한 존재로 보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 전략을 피는 이유는 뭘까요? 가진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구문 독해나 문법에 있는 것은 이미 책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있는 것을 다시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재미가 없죠. 아무튼 있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출제자를 비판하거나 문제를 까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들어가면 학생들이나 또 여러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솔깃할 수 있죠. 그런 것에 속지 않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